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60에서 65세 정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어떤 주 일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은퇴 생활이 시작될 거고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은퇴 생활을 할 겁니다. 이런 기간 전체를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산을 이러한 생활 패턴에 맞춰서 나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은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클 스타인이란 유명한 은퇴 설계 전문가입니다. 미국 분이고요. 이분이 은퇴 생활을 3단계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누는데요. 활동기, 또 회상기, 그리고 간병기 이렇게 했습니다. 활동기는 고고, 슬로우고, 노고. 영어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65세부터 75세, 85세, 95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주장한 바가 있고요. 이때 액티비티를 보면 이때 이제 활동기는 외부 활동 중심이고, 해상기는 실내 활동, 간병기는 병원 요양원 활동이라고 그렇고 생활이죠. 이제 이때 이제 활동기 때 이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만나고 취미 활동하면 취미 장비도 사야 되고 등등 비용이 많이 가장 들어갈 때고요. 또 그간 못한 것 한다고 또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여행도 가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여튼 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죠. 네, 제가 조금 요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또 이때 자녀가 좀 늦게 결혼하신 분은 자녀가 이 시기에 와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또 부모도 위한 생활비도 또 지출해야 될. 그리고 어떤 면에 보면 평생 살면서 가장 비용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은퇴 직후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상기에 들면 주로 실내 활동이니까 책을 쓴다든지 자서를 쓴다든지 크게 이제 비용이 들 거는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건강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꾸준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기는 이제 의료 비용이 이때부터는 급증을 하겠죠. 급증을 하고 또 심하신 분은 이제 간병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이렇게 비용 곡선이 물론 생활비는 딱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겠죠. 외에도 이러한 비용들이 은퇴 직후부터 해서 한 10년간 많이 들다가 좀 줄다가 다시 더 이제 많이 연로했을 때에 이제 또 비용이 또 증가한다라고 이거 필요 비용 곡선을 마이클 스타인 분이 U자형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과 목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이 목돈보다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시면, 자, 연금은 우물형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물을 퍼도 계속 고여 있잖아요. 사실 연금이 그렇잖아요. 종신용으로 받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직역연금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고갈이라는 개념이 없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면은요. 네, 그런 게 이제 우물형 자산이고, 목돈은 곡간형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곡간에 재놓고 이렇게 뺏어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죠. 자, 각각의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은 즉 매달 안정적인 소득 발생,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장수 리스크, 내가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이러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장수 리스크가 크게 또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병장수, 이게 병을 가지고 오래 살면 이건 안 좋겠죠. 그런 거가 이제 장수 리스크라고 해서 유병장수, 또 무위장수라고 그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사실은 경제력이 없으면 하는 일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위장수, 또 독거장수, 결국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때에 이제 돌봄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수.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계획 지출이 가능하고 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 의외로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좀 안정감이 오겠죠. 또 시장이 아무리 들쑥날쑥 하더라도 안정감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만약에 유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딱 그 시점에 가야 돈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은 별도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물가가 많이 크게 상승하면 실질 가치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목돈은 근데 장점을 먼저 보면요. 투자 운용 수익을 투자라든지 운용에 아주 능력이 있다면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단점으로 보면요.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 금융 사기, 또 충동 지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장수를 하면 제한된 돈이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실패 위험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의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실패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녀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목돈을 갖고 있으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정려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상속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금형 자산은 소비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달 나오면 그거 다 쓰려고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목돈 자산은 지켜야 하는 자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목돈을 대해서. 또 운용 관리에 있어서 머리가 아픈 큰 돈이기 때문에. 물론 연금도 자기가 운용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목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이 필요 없죠. 자기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의 어떤 은퇴 생활을 대비한 자산의 리바런스가 필요하다. 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장기적 금융자산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8대 2라고 했는 거는 즉 실물자산, 부동산 자산이 8이고 금융자산은 우리나라 한 2 정도의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5로 만들어 가야 된다. 왜 5대 5냐 하는 이유는 사실 선진국들이 해외 선진국들이 5대 5를 은퇴 생활을 크게 잘 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보면 실물 자산, 즉 부동산 자산이겠죠. 이게 한 80%에 육박하고요. 금융 자산은 20에서 25%.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거의 60% 이상이 금융 자산이고 실물 자산은 30~40% 되네요. 일본하고 독일은 거의 뭐 반반 비율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 자산을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금융 자산 중에서도 연금과 목돈의 비율을 은퇴 시점에 맞춰서 7대 3 정도의 비율로 맞춰간다. 모든 걸 목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를 60에 하겠다, 65세에 하겠다. 그 시점에 한 7대 3의 비율 정도로 그 금융자산이 되도록요. 즉 은퇴 자산이 한 7, 은퇴가 아니라 연금이죠. 연금이 또 목돈을 3 정도의 비율로 맞춰가자. 예, 밑에 이렇게 테이블처럼 연금을 60에서 한 80%, 이거 이제 기본 생활비로 쓰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목돈 자산을 20에서 한 40%로 만들어가서 비상금으로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뭐 이게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냥 짚어보면 은퇴 생활은 3단계로 간다. 10년 단위로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네. 그리고 이제 연금은 소비해야 하는 우물형 자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써야 될 자산입니다. 근데 목돈은 지켜야 하는 고관형 자산으로서 쓸 때마다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춘 자산의 리바란스를 해야 된다. 금융과 연금 자산을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측의 사진은
대전 옆에 있는 그 대청호에 사진 출사 나가서 근데 멀리 보이는 그 두 분이 노부부 두 분의 모습이 이분들도 사진 찍으러 왔던데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